중국이 어쨌든 아시다시피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7월 24일 날 중국 공산당이 중앙정치국 회의를 개최했었고 핵심 키워드로 그러니까 경제정책 결국 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정책을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키워드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태근 팀장님. 요 얘기를 빼먹었네. 예. 다시 안 가셔도 됩니다. 에? 다시 안 가셔도 됩니다. 네. 중국이 그 단체 관광 허용했는데요, 그죠? 네. 그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연속성은 사실 지금 없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네. 우리 알파프로 정프로님이 봐야 하는 종목이 있다 얘기해 주신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왜요? 그 이유부터 좀 얘기해 보죠. 일단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네. 이게 어쨌든 지금 디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지금 뭐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 중국어로는 비구이 위한 한국말로는 벽개요. 그러게 말이야. 이름도 세 개씩이나 돼. 네. 요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소비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제 무조건 예전에 봤었던 뭐 여행, 화장품 다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속에서 이제 좀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내용을 쭉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중국이 어쨌든 아시다시피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비상이 좀 걸렸는데 그 가장 최근에 7월 24일 날 중국 공산당이 중앙정치국 회의를 개최했었고 여기에 핵심 키워드로 그러니까 경제정책 결국 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에 이 중국을 뭐라 해야 될까요? 공산주의 될까요? 뭐 전체주의 될까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뭐 중국이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정책을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키워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내수 확대 요거는 이제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게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이 그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경고성 슬로건을 계속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앙정치국회에서 이거를 그냥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있지만 그걸 이제 암묵적으로 넘어가 주겠다. 뭐 시진핑이 그렇게 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이제 경기 살리는데 좀 쓰겠다. 네네. 그 얘기.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네네. 막 사태가 또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네. 근데 이게 좀 예상이. 요거는 그 전이거든요. 요거는 그 전이에요, 그죠? 네. 요 회의 자체는 그죠? 네네. 네. 근데 이게 중앙정책 회의와는 별개로 예상이 좀 됐던 부분들이 2021년도 헝다 그리고 작년에 완다 그리고 올해 이제 비구이 위한 네. 근데 그리고 이번에 조금 좀 심각하게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비구이 위한 그러니까 그냥 뭐라 컨트리 가든할까요? 어떤 걸 할까요? 이거 그냥 컨트리 가든 할까요? 이것도 뭘 할까 좀 헷갈려. 저 이게 컨트리 가든 할게요. 컨트리 가든 하죠. 뭐 예. 그래도 컨트리 가든 고깃집 이름 같아. 근데 어쨌든 컨트리 가든데. 네, 여기가 좀 왠지 제가 오리고기를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어쨌든 이 컨트리 가든이 중국이 이제 베이징 같은 1선, 2선 도시가 아니라 3선, 4선 이런 도시 쪽에 매출이 6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도시화라든지 도시 확장이라든지 여기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던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전체 1위였습니다. 근데 네. 헝다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지게 됐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컨트리 가든까지 오게 된 건데 이것도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파 리먼 사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될 것은 가능성, 그러니까 될 낮다. 가능성은 낮다. 네, 네네. 낮게 보고 있는데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판 리먼 사태로 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높지 않다. 낮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의 성장 동력이 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헝다 같은 경우는 3,400억 불 정도 되고 이 컨트리 가든은 1,900불이기 때문에 낮습니다. 금액 자체는 낮은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제 연말까지 30억 불이라는 부채와 이자를 과연 상환이 될 것인가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거의 지배적으로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컨트리 가든도 헝다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컨트리 가든 직원이 7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예. 7만 명 플러스 알파라는 숫자가
결국 이제 실업자로 잡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가 있는데 물론 13억 인구 중에서 7만이 그게 크냐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국 얘기하기는 항상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래전부터 네. 그 얘기했죠. 예. 그래서 뭐 뉴스에 나오는 부분들은 뭐 중국 GDP 25%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베이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1선, 2선 도시 뭐 선양이라든지 그 상하이 이런 도시들에 물론 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도시 근로자의 40%가 건설 노동자입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고 건설 경기가 위축이 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조금 가계 소비가 수입이 위축이 그렇죠. 가계 수입이 줄어들게 줄으니까 되면서 소비가 위축될 네, 수밖에 소비가 없는 줄어들게 거죠. 되죠. 그렇게 네. 되면은 이 공산당 정치국회에서 나왔던 내수 확대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이 사태를 이제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얘기를 꺼내게 되면서 성중촌 이게 도시 외곽에 이주민 거주한 열악한 주거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비하는 거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달동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소위 우리나라 말로 재개발 네. 이런 예. 키워드를 걸었다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네, 사회 기반 시설 이건 SOC 투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유휴 부동산 개조 이런 것이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 통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를 살려보겠다 이 키워드인데 헝다, 완다, 컨트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방 정부의 부채가 작년만 하더라도 3천조가 우리나라 돈은 3천조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냐면은 안 팔리는 부동산들을 지방 정부가 매입을 한 거죠. 그 매입을 하게 되면서 생긴 부채고 그거를 임대를 통해서 부채를 조금 깎아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조차 쉽지 않다 보니까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전체 비상 걸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살리기가 현재 그러니까 중국 내부적으로 이제 내수를 살리는 그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컨트리 가든지 이런 우려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내버려서 타개하는 것들이 아니라 관광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들어오게 해가지고 내수를 한번 살려보겠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 어찌 보면 이제 일본을 바라보게 된 거죠. 일본의 지금 물가 상승이 현재 3%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엔저를 통해서 이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수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좋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벤치마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개 소비자 물가가 28개월 만에 예. 최저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결국 이것들이 이제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이 이제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근거 때문에 이게 나오거든요. 저축률이 현재 45%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는 유동성 효과가 끝이 났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또 이제 아시겠지만은 LPR 금리 또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돈을만 풀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시가 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시적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저축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다. 이것을 키워드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중국의 소매 판매 4월 달에 18.4%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결국에 연초에 중국이 엔데믹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돈을 많이 풀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내가지고 18.4%까지 올라간데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꺾이게 되면서 6월 달 3.1%, 7월 달 2.5%. 예상치는 4.5%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산 모양, 그러니까 산용품 고리깁다 얘기하듯이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그렇게 꺾이는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결국 소매 판매, 기업들 입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소비가 결국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결국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을 통해서 어떤 경기를 살리는 건 쉽지 않다 보니까 관광 상업 쪽으로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뭐 이런 그렇게 키워드라고 중국 할까요? 공산당의 그런 의도를 간파하셨구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중국이 사실은 그러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네네.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는 뭐 외국인들에게 엄청 페이버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많이 가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 것이며 와서 돈을 얼마나 쓸 것이니 이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반사익으로 우리나라가 본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물론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광객도 있겠지만은 이걸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게 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어떤 그 베네핏이라는 부분들을
노리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에 반사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그건 맞는 말씀이죠.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 거지. 중국이 뭐 네. 한국, 일본 뭐 이렇게 막아놓고서는 자기네 나라 뭐 많이 와라. 그냥 활성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죠?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자, 네. 그럼 이제 원래 얘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중국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쓴 것으로 네. 일견 보인다.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중국의 정책 변화, 그다음에 한국 단체 관광객 허용해서 어느 쪽이 이제 수혜를 보냐. 수혜를 보느냐. 네. 그것도 이제 사실 고민이 있잖아요. 이전처럼 똑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맞습니다. 확인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카지노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 두 개 섹터가 이제 실적으로 수혜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잠시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화장품의 주가가 좋지않아요. 열었다 그랬는데, 근데 이거 결국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중국 내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중산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으로 관광 오는 분들이 결국 중산층 이하가 아니라 부유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도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국에 그러니까 1만 위안, 우리나라 돈 한 18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180만 원 이상 벌게 되면은 중국에 몇 번째 들어가냐면요, 1% 들어간다고 합니다. 월급이 180만 원이지. 우리가 뭐 사실 최저임금이 200만 원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그렇죠. 최저임금 받으면 중국에서 상위 소득 10%가 아니고 1% 들어갑니다. 1%. 중국에서 군인이 인기가 상당히 좀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하사 월급이 한 1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1%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1% 안에 180만 원 정도만 벌게 되면 1%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군인이 돼가지고 하사만 들어도 150만 원 정도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군인 인기가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제 여담이고요. 여담이고, 어쨌든 그러면 180만 이상 버는 사람들이 결국 온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이 아니라 부유층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부유층이 오게 되면은 돈을 쓰는, 소위 말하는 좀 속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돈의 구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큰 구치의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당연히 카지노라는 거죠. 카지노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카지노도 여러 개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좀 이따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롯데관광개발 요거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네네. 좀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화장품 얘기 돌아오게 되면 또 화장품이 예전만큼 없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중국에 또 이제 화장품 쓰는 세대가 또 바뀌었습니다. 15세, 39세 또 바뀌었는데, 이분들이 두 가지래요. 가성비.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제 화장품의 품질이 올라가다 보니까 굳이 우리나라란지 외산 제품을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고차오, 중국 애국 소비 운동, 이런 것들을 내 가지고 화장품 매출이 이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아무리 퍼시픽이란지 LG 생활건강이 아직도 조금 쉽지 않은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애국 소비 증가, 그리고 가성비 좋은 자국 상품 선호를 내 가지고 화장품 수혜가 될 수 없다라는 저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카지노란지 피부 미용기 같은 경우는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국에서 어떤 미용이란지 성형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박 5일이 됐던 2주일이 됐던 의료 관광을 많이 온다라고 해요. 아직 그 적극적으로 개방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라든지 의료 관광 많이 온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카지노, 피부 미용기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침습 시술이라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 아프게 시술하는 거, 짧게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술 시간이 짧다 보니까 5일 동안 시술을 받고 이게 어찌 보면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중국에 갔을 때는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약간 이렇게 손을 댔는데 중국 다시 가는데 티가 안 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관을 상당히 선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부유층과 연결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유층 소비, 그러니까 조금 구치가 큰 소비를 보게 된다라면은 카지노,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중국 단체 관광 허용에 따른 수혜 영향을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여러 있잖아요. 면세, 화장품, 항공, 카지노, 여행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제 그 중에서 뭘 볼 것이냐가 약간 선택의 문제고, 이제 직관인데요. 우리 정태근 팀장님은 카지노하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네네. 보셨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이제 1+2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에 따른 해당 관심 종목을 네. 봐야죠. 네. 종목색을 미리 말씀드리면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이노진 네. 요 세 개입니다.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네. 그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복합 리조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도 중국 직항 노선이 되게 많습니다. 예전부터 제주도시사가 항상 정부 쪽 요구를 했던 게 어쨌든 제주 쪽은 계속해서 중국 관계 열어달라는 요구를 한참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주항공이라든지 이 LCC들이 이 직항 노선을 상당히 좀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복합 리조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왜 롯데관광개발이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주도에 있어서 아니요, 중국인 전용. 아 중국인 전용. 네. 예, 거기가? 예, 여기 중국인 전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이 못 오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도 오는데 네. 처음에 2021년도에 개장할 당시에는 네. 전 여기가 중국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 중국인 전용 완전 중국인 전용으로 이 카지노와 전용이라는 게 호텔. 중국인 아니면 못 들어가게 아니라 중국인은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 이런 그쵸. 의미겠죠. 근데 포커스를 맞췄는데 가보면 다른 사람 들어가기 조금 겁나요. 여기 들어오면 왠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거의 뭐 중국인 전용이라고 보는 게 예. 맞아요. 그리고 이 소위 그 중국 북동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베이징하고 상하이하고 네. 여기서 마카오하러 가는 거리하고 제주도 서울을 비교했을 때 시간적인 부분인지 비용적인 게 더 싸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제주도 오기면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마카오 가면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이게 더 거리적으로도 짧고 그리고 비행기 값도 더 싸고 그리고 거기다가 왜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롯데관광개발이냐? 제주도 가게 되면은 중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다. 중국인 전용 호텔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 직항 노선이 한 200편 정도도 늘어난다 그러는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지금은 조금 이제 부채도 있고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을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 직항 노선을 이제 9월달부터 재개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개하기 전에 7월달부터 보게 되면은 카지노 매출이 벌써 100억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두루백 같은 경우도 1,047억 정도 발생이 되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직항 노선 하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개방하기 전에도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중국인 전용이 제주도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매출은 더 늘어날 제주도가 중국인들 들어오는데 거기 무비자로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왜냐면 뭐 한국 들어오려면 우리도 중국 가기 어려운 게 비자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귀찮거든요. 네. 근데 서울 오게 되면 어려운데 아마 그게 좀 이게 풀었다 줄었다 하는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네. 제주도에 뭐 무비자 체류 네, 기간이 있을 거예요. 다 그죠?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 훨씬 접근성이 좋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파라다이스보다는 제주도 쪽으로 네. 그리고 무사증 이런 부분이 또 혜택이 좀 더 크다 보니까 네. 제주 쪽으로 좀 더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의 주가 탄력성이 더 좋은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투숙객이 또 늘어나게 되면서 호텔 매출도 늘어났는데 7월 달에 124억인데 올해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재무 상황이 안 좋나요? 증자 뭐 우려 이런 것들이 살짝 좀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계속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는 건 뭐냐면은 시장은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게 되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상장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오버히팅 이슈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주가가 잘 가면은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근데 주가가 안 좋으면 꼭 그런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그런 걸 굳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좀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네. 시장 보고 싶은 건 본다라고 말씀드린 게 거기에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조금 이제 호텔신라도 좀 수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호텔 신라요? 예, 호텔신라요. 네네. 다 호텔 신라 넘어가는 거예요? 네네. 네네. 롯데관광개발 충분히 네네. 말씀드렸습니다. 호텔 신라면 제주도에만 있나요? 신라 호텔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네. 이 호텔도 제주신라 호텔도 있고 그리고 신라 면세점 제주점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많이 오게 된다라면은 1차적으로 롯데관광개발 수혜가 있는데 여기 어쩌면 얼떨결에 호텔신라도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아, 거죠. 좋네요. 오늘의 포커스는 제주도군요. 네. 일단은 두 번째 종목까지는 제주도 맞췄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내년 3월달까지 제주도 향 이제 크루즈가 이제 꽉 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숙소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제주 신라 호텔도 있고
제주 신라 스테이도 있고 이게 되면 투숙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 제주도 그 투숙률이 78%거든요. 제주 신라 호텔은 78%고요. 신라 스테이 같은 경우는 85%인데 중국인들이 오게 되면 이게 풀이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본다면 당연히 호텔 신라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고요. 그리고 신라 면세점 제주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선호하는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상품을 또 확대를 하고 있다랍니다. 이제 몰러 올 거니까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역 전담 인력 같은 경우도 확충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중국인이 올 것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롯데 관광개발도 그렇고 호텔 신라도 그렇고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화장품 종목 대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 잘 버티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잘 버틴 이유도 저는 결국 방금 호텔 신라 롯데 관광개발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 호텔 신라가 주가 현재 잘 버티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좀 정체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제 롯데 관광개발 호텔 신라 지금 급등 나올 때는 솔직히 따라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 나올 때 서서히 리스트업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기업이 이노진인데요. 네네. 이노션은 우리가 아는데 이노진은 잘 모르겠는데. 네. 요 회사는 이제 국내 유일 탈모 치료 토탈 솔루션을 구축한 기업인데요. 아 탈모 치료 쪽이에요. 네. 아. 이게 의료 관광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솔직히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클래시자 이런 종목들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중고차보다는 신차가 낫고 구축보다는 시축이 낫고 네. 그래서 항상 새롭게 의료 관광 관련돼 가지고 부각되는 종목이 최근에 빵하고 떴길래 아 요거 한번 관심 가져야 되겠다. 신상주 해가지고 요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에 준비를 좀 했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 유일의 탈모 치료 토탈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 관광이 키워드가 또 있더라고요. 미백, 리프팅, 요거는 피부 미용 쪽이죠. 그리고 탈모 치료, 그리고 치과, 한방 치료. 요렇게 또 이제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튀어나오게 되면은 네.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백, 리프팅, 탈모, 치과, 한방 치료 이런 목적의 단체 관광객이 많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의료 관광객이 한 30만 명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아까 전에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한국 내 미용 성형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의료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스메티칼 화장품 중에서 유일하게 국제 모바일 이식학회 탈모 치료 효과를 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앞으로 이제 의료 관광 관련돼 가지고 좀 부각이 될 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 종목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이노지를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노진이라는 기업은 2023년 2월 20일 상장으로 돼 있으니까 올해 상장이면 제가 그래서 모를 것 같은데 또 시세는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네. 스펙으로 올라왔는지 뭐 변경 상장했는지 어쨌든 간에 그죠? 네. 롯데 관광개발, 호텔신라, 이노진 네, 예. 세 종목을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 관련된 네, 정태근 팀장님의 픽으로 네, 살펴봤습니다.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